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전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살다 살다 처음 만난 왕싸가지의 개또라이기만 하면 양반이게요. 인간이 지녀야 할 염치나 도덕, 윤리는 밥 말아드신 지 오랜지고요. 대화만 했다 하면 자뻑공주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상대방을 슬슬 열받게 만드는 요상한 화법을 구사해서 계속 말을 섞기가 싫어지는 그런 부류입니다. 동서와 엮이는 순간부터 없던 속병이 나고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털어놓아야 이 꽁기꽁기한 속이 후련해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 서술해 보겠습니다. 전 30의 남편을 만나 2년 연애를 하고 32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위로는 누나 1명, 아래로는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셈이죠. 남편과 전 둘 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점잖으시고 좋으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날개 없는 천사랍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키려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결혼 10년 차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불임을 탓하거나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불보살님이 따로 없으세요. 지금도 임신 생각이 간절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으니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남편과 함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던 와중에 삼신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은지우라고 해요. 귀여운 5살입니다. 첫째인 신우는 독일 유학 중에 현지인과 결혼해서 거주 중이라 아래 형제들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하는 분위기입니다. 막내인 시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45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2년 전에 짝을 만나서 솔로 지역에서 탈출을 했어요.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천사 같은데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40 넘은 남자가 너무 순진하고 자기 이익보다 남을 더 챙기다 보니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고교동창이 부탁한다고 이미 가입한 보험을 또 든다든지 시동생에겐 당장 필요 없는 돌침대나 옥장판을 산다든지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녔어요. 야, 우정이 밥 먹여주냐? 왜 사람이 약지 못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친구 동창 지인 보험 다 들어주다가 생활비는 나오냐? 이렇게 남편이 시동생 걱정을 할라치면 진짜 어려운 친구라서 그래 형.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용기를 내서 재도약할 거라고 난 믿어. 난 보험을 든 게 아니라 내 친구의 미래를 응원하는 거야. 그걸로 난 충분해. 남편은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 도련님에게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특히 이성 앞에만 가면 더 쑥맥처럼 구는 바람에 보는 저희 속이 다 탔습니다. 저렇게 사람만 좋아서 어리버리하게 굴다가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아니 웬걸요? 매주 주말마다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줄기차게 나가더니 거기서 떡하니 짝을 만나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새 식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잘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오매불망하며 어렵게 얻은 동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서가 처음 본 날부터 쎄했다는 겁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등장한 그녀는 그야말로 예쁘장하고 복스러운 얼굴의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은 미인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성형 미인이었어요. 앞트임 뒤트임한 눈과 날렵하게 올린 코, 입꼬리를 살짝 올린 것까지 성형외과 원장님의 손을 걸쳐 만들어진 미모는 저처럼 예리한 사람만 눈치를 채지 다른 사람들을 잘 캐치 못하는 게 함정이었죠. 전 시동생의 성격엔 수수하고 단아한 자연미인을 시동생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동생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습니다. 40이라고 했는데 제 나이보다 7살은 어려 보였어요.
시동생이 절 세상에서 제일 착한 형수라고 소개할 때 진심으로 반갑게 동서를 환영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아씨. 도련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어머, 정말요? 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쩌죠? 죄송해요. 하면서 코를 찡긋하며 웃는 겁니다. 전 좀 머쓱한 느낌이 들었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내 소개 좀 안 했다고 서운할 이유는 없지. 그나저나 참 솔직한 사람이네 하고 말았죠. 시부모님은 45 노총각이 데려온 신부감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예뻐라 하셨어요. 그래, 부모님이 안동에 계신다고? 고향이 안동인가? 네, 안동에서 나고 자랐고요. 부모님이 엄하셔서 직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집에서 신부 수업을 했어요. 아유, 요즘 보기 드문 집안이네.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예쁜 따님을 시집 보내는 사돈 어르신 마음, 아유, 오죽할까. 와, 마흔까지 집에서 신부 수업을 했으면 대체 얼마나 살림의 고수일까? 생활의 달인이 동서가 돼서 비교되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 한편 살림꾼이 들어오면 이제 나도 명절 설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흐뭇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제 딸 지우가 잠이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지우는 자기 삼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삼촌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삼촌의 양 무릎 위에 덜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여자가 띠꺼운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어머, 네가 지우구나. 아, 얘 나도 다를까봐 아까워서 못 만지는 사람을 너무 엉겨붙는 거 아니니? 미안한데 저리로 좀 가주겠니?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녀는 너무나 생기발랄하게 말했고 시동생은 못 말린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자기는 농담도 잘해. 지우야, 괜찮아. 숙모가 지우 예쁘다고 농담한 거야, 농담. 농담 아닌데? 진짠데? 아, 몰라. 이게 솔직한 건지 건방진 건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게다가 예쁜 척하면 혓짧은 소리를 내는데 보는 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애교 부리는 동서가 귀엽다면서 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지우가 삼촌 무릎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멀뚱하길래 제가 지우를 불러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활용 정점은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할 때였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라 설거지가 산더미여서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동서가 제 옆으로 쪼르르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속닥속닥. 저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뭐 편하실 대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녀는 말을 흐렸고 저는 손이 동서로서 무엇이든 알려주마 이런 마음이었죠. 네, 뭐가 궁금해요? 뭐든 물어보세요. 지우 말이에요. 형님이랑 너무 안 닮았던데. 형님, 쌍꺼풀 수술하신 거죠? 지우는 무쌍이잖아요. 예? 아니요. 저도 어릴 때 무쌍이었다가 성인 돼서 쌍꺼풀 생겼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우 동생은 안 봐요?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뭐지? 초면에 왜 이렇게 불쾌한 질문을 하지 싶었지만 꼭 참고 좋게 대답했죠. 전 괜찮은데요. 형님은 그렇다 쳐도 시숙이랑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딸 하나로 된대요? 정말? 이쯤 되자 이 여자 선 넘어오네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질문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시동생 얼굴을 생각해서 화를 꾹 누르며 겨우 답했네요. 네, 아무런 말씀 없으셨고요. 보시다시피 시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선하고 좋으세요. 어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겉으론 그러시겠죠. 근데
어디 속마음까지 그러려고요? 형님도 참 순진하시다.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으시고 시부모님들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도 안 해보셨네요? 하고는 시동생 옆으로 또 쪼르르르 달려갔습니다. 당장 고무장갑을 벗어서 저 면상에 확 갈길까 했지만 날이 날인지라 그냥 꼭 참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동서하는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병을 얻게 된 첫날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동서에 대해서 개성이 강하다는 둥, 마흔인데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라는 둥 엄청 칭찬을 하더군요. 와, 재수씨 한 명 더 있다고? 우리 집에 그냥 생기가 확 돌지? 얼굴도 엄청 미인인데 안동 양반가에서 신부 수업까지 받았더니 재민이 그 자식 재주도 좋아, 그치? 몰라, 나는 그냥 좀 그래. 아, 우리 마누라 왜? 질투하냐? 당신보다 어리고 예뻐서? 뭔 소리야? 아까 설거지할 때 나한테만 살짝 와선 딸만 하나 둬도 괜찮니? 시부모님 생각은 안 해봤냐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지? 난 살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봐. 아이, 마음까지 신부 수업 했다잖아. 사회성이 좀 없나 보지. 그만큼 사람이 순수해서 그러네. 그냥 단순해서 자기 칭찬하면 좋아하고 자기 자랑 못 숨기고 뭐 그런 성격 같던데. 몰라. 참, 당신도 안동에서 산 적 있잖아. 알고 보면 이 둘이 같은 동문인 거 아니야? 이야기 좀 해보지. 싫어. 겨우 고등학교 시절 3년 살았는데 나이도 다르고 겹칠 일 없어. 그랬습니다. 전 아빠를 따라 자주 이사와 전학을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을 안동에서 보냈기 때문에 연고가 꽤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락하는 친한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행여나 호구조사를 하면 지인 한두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더군요. 일단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뭐 어떠냐 싶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어 막대 먹은 그 여자를 동서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맨 시동생의 얼굴에선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요, 도련님. 이제 결혼하시니까 제가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형수님도 참 편하게 부르시면 되죠. 근데 신부는 어디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없던데. 갑자기 안동에서 친척들이 버스 대절해서 올라오던 중에 일이 생겼다고 지금 알아보는 중일 겁니다. 어머, 무슨 안 좋은 일은 아니겠죠? 저기 오네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서와 동서의 부모님이 오는데 표정이 꽤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인사를 드렸는데 동서가 얼마나 얼굴을 많이 고쳤는지 사돈 어르신들과 생판 남처럼 보일 정도로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안동에서 친척들을 태우고 올라오던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결혼식에 맞춰올 수 없다는 비보였어요. 결국 안동 친척들은 다음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야 노총각 장가간다고 친구 지인 친척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신부 측의 하객이 너무 적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측 친구들이 술렁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신부 부모님 친부모 맞아? 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가족들 전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 정도면 가족 대행 알바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성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조미인 같은데. 얼굴만 안 닮은 게 아니라 체형 분위기 다 제각각이잖아. 킹리적 가심이 든다.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뭔가 쎄하다고 느꼈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한 식구가 된 뒤로는 동서는 보란듯이 밉상짓을 떨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 추석에도 둘이 싸웠다고 안 오고요. 이듬해 설날에도 감기 몸살로 드러누워서 못 온다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지는 거죠. 마흔 되도록 신부 수업으로 갈고 닦은 살림의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독박을 썼어요. 명절 연휴 내도록 쎄 빠지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동서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명절에 못 오면 시어머니에겐 명절인데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다, 뭐 이런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텐 빈말이라도 형님 고생하신다, 수고하셨다는 전화 인사나 카톡 한 번이 없더라고요. 이거 사람 차별한다 싶고 감정이 상하기도 했는데, 이걸 또 대놓고 한마디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 참 옹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 얼굴을 보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생일이나 가족 모임이 있는 날 1년에 겨우 2번 정도 보는데,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지더라고요. 살짝 손을 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엔 물광 주사를 맞았는지 얼굴에 광이 번쩍번쩍 나더니, 이번엔 입술에 필러를 맞았는지 입술이 오동통한 안젤리나 졸리가 되어 입술을 하고 내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돌려깎기 성형을 하든 뿌팅 주사를 맞든 그건 동서의 자유죠. 뭐 그건 인정. 동서는 꾸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깎은 과일이나 제가 차린 밥상을 받아먹기만 할 땐 정말 얄밉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것 같아요. 동서는 정말 백치미를 장착하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도, 가족들은 늦게 장가간 시동생이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저 오냐오냐 해주셨습니다. 동서에게서 제일 치가 떨리는 부분은 동서의 이간질과 모략, 그리고 앞담화라고 하겠어요. 결혼 초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동서한테 좀 잘하라고. 무슨 말이냐고 코치코치 물어보니, 저희가 시댁에서 모인 날 동서가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나 너무 똑당해, 형님은 나 무시해, 인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너무 똑당해, 이렇게 가식을 떨면서 서방님께 말한 거예요. 서방님은 저희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고, 남편은 저에게 왜 동서의 인사를 안 받아서 괜한 말을 듣냐며 저를 심하게 나무라는 겁니다. 네? 제가요? 제가 동서 인사를 안 받는다고요? 저야말로 인사 하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장에서도 시댁에서도 동네에서도 아는 얼굴만 보면 자동으로 안녕하세요가 먼저 튀어나오는 스타일인데, 인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언제 몇 시에 그랬는지 동서한테 따져 물어보겠다고 당장 전화를 걸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 입장 생각해서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너무 억울해서 벙어리 냉가슴에 깡냉수 석 잔 원샷으로 들이켜서 분노의 심장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모함과 편가르기, 이간질을 해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콧소리 장렬, 어머니 하면서 이번에 나온 신상 립스틱 색상 너무 곱고 예쁘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시어머니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드린다든지, 어머니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시트러스 향수예요, 한번 뿌려보세요 하면서 시어머니 옆에서 입안의 혀처럼 굴었어요. 온갖 아양의 여우짓을 떨어대는 통에 시어머니는 동서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지경에 이르셨답니다. 솔직히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저도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시어머니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집안 대소사를 제멋대로 휘두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갑자기 모든 행사를 동서가 예약하고 잡고 하고 있는데요. 가족 모이는 날 되면 자기들이 식당을 결정해서 예약하고 우리한텐 통보만 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려서 시부모님도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동서네가 결정하고 우리에게 통보합니다. 저희는 그냥 오라는 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장소를 정할 때 우리랑 상의하고 정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쇠로 행동해요. 어느새 동서가 이 집의 제일 실세처럼 굴면서 급기야 손윗 동서인 저까지 통제하려고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친정엔 얘기해봐도 엄마께선 그럴수록 네가 어른들께 더 잘해야지. 시부모님 사랑은 다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맘을 알아주는 이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고교 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 진이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일주일 해외 출장을 떠나서 없었고 전 육아휴직 중이라서 매우 프리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도 안동에 살고 있는 진이는 여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왔는데 여동생 연희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막역한 사이라서 저희는 밤이 새도록 수다를 떨 생각에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시원한 맥주 한 캔씩을 마실 때였어요. 친구 동생이 거실 여기저기를 돌면서 집 구경을 하다가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뚫어질 듯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절 불렀습니다. 언니, 이 미친년이 여기서 왜 나와? 여기에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애가 언니가 말한 그 싸가지 동서야? 왜? 너 걔 알아? 이거 얼굴을 뜯어 고쳐도 본판은 어디 안 가잖아. 와, 대박. 언니, 얘 안동에서 유명한 걸레였어. 별명이 남미새. 남자애 완전 미쳐가지고 별명이 안동순환버스였잖아. 개나 소나 다 태운다고. 얘 이름이 뭐더라? 한서우 맞지? 설마. 하긴 동서가 안동 출신이긴 한데 혹시 네가 착각한 걸 수 있으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 최근 걸로 한번 봐봐봐. 전 얼른 휴대폰을 들고 동서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중학교 때부터 체육 선생님이랑 연애질해서 정학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난잡하고 문란한 데 맞다. 얘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이혼했다던데. 이야, 제주도 좋다. 재혼도 잘하네. 아닌데. 마흔까지 신부 수업했대. 초혼이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알기론 애도 있어. 뭐라고? 설마. 진짜야. 얘 이혼하고 양육비 문제로 동네 떠나갈 듯이 싸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언니 잠시만, 내 친구들한테 확인 좀 해볼게. 연희는 무슨 특종을 발견한 것처럼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확인을 하더군요. 연희가 통화를 하는 내내 침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설마 동서가 아무리 물러나기로 그래도 애가 있는데 처녀인 척 초혼인 척 연기하면서 시집을 왔다고?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연희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연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와, 인연 진짜 양심도 없다. 언니,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다 사실이래. 근데 더 쇼킹한 거, 시집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3번이나 갔다 왔다는데? 이야, 대단하다. 지금 걔네 부모가 키우고 있는 애가 2번째 결혼해서 생긴 앤데 지금도 아들 양육비를 받고 있대.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 결혼인 거야.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살 수가 있지? 얘가 진짜 개 뻔뻔한 철면피인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인간 쓰레기라고? 진짜 싫다. 연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치를 떨었습니다. 진이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말했어요. 그거네, 퐁퐁남. 너네 시동생을 퐁퐁남으로 설거지한 거네. 그게 무슨 말이야? 퐁퐁남이 뭔데? 퐁퐁남이란 결혼 전에 여러 남자 만나서 꺼림낌 없이 놀다가 연애 경험 제로인 순진한 남자랑 결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순진한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야. 너네 시동생은 지금 퐁퐁남 취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저희 시동생이 퐁퐁남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연애 경험이 적고 동서와 연애 기간도 짧았고요. 늦게 시작한 연애로 결혼해서 자기 혼자 버는 외벌이인데도 가사를 분담하고 있고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애도 없는 걸 보면 부부관계도 완만한 것 같지 않고 이 모든 조건이 다 시동생은 퐁퐁남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서방님. 언니 확 까발리고 결혼 엎어. 어떻게 그래. 서방님이 얼마나 동서한테 절절 맨다고. 그런 년들이 가스라이팅을 추구라고 해요. 진짜 소시오패스 제대로 만났네. 언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난다며. 이런 쓰레기는 얼른 갖다 버려요. 그러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지. 이제 솔직함을 가증한 건방짐, 얼척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어머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제멋대로 설쳐서 동서가 밉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잖아요. 전 남편에게 먼저 이날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남편은 믿지 못하다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연희가 안동에서 동서와 같은 여중 여고를 나와서 동서 과거를 확실하게 안다고 그래서 동서네 사촌 언니에게 재차 확인을 한 사실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얼굴빛이 초조하게 변하더군요. 어떡하지? 재민이 녀석한테 바로 알려선 안 돼. 충격으로 쓰러질 거야. 동서한테 가서 따져 물어도 보나마나 아니라고 잡아떼겠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확실한 물증 같은 걸 들이밀면 되려나? 어떡해. 당신 동서네 가서 가족 증명서라도 떼오려고? 동서가 낳은 아들이 걔네 부모 쪽으로 올려놓고 늦둥이 남매인 척 한다는데? 이거 어떡한다.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 그래, 그거지 그거야.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전화번호 하나를 받아 적더군요.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하겠다면서요. 남편 친구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서 미행을 붙였었는데 이를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주는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난생 처음 탐정이라는 분을 만나서 일을 맡겼어요. 미행 전문가라고 밝힌 탐정은 대답이 시원시원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조사는 3일이 기본이지만 사흘 안에 원하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7일 미행과 뒷조사로 결정했습니다. 미행하고 증거 채집을 하고 모두 합법이지만 핸드폰, 노트북 해킹,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낸다든가 위치 추적기를 불법으로 설치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에 포함될 뿐이지 저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합법 안쪽에서 진행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외도가 아니고 과거 3번 결혼한 사실 여부와 전 남편 소생의 아들 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게요. 아마 아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걸 녹음하도록 하죠. 그럼 증거 자료를 모으러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탐정에게 동서 미행과 뒷조사를 의뢰하고 남편과 헤어진 전 뒤숭숭한 마음에 시어머니라도 만나 뵙고 상의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았는데 웬일로 콧배기도 잘 안 비추던 동서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안방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전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는 꼴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즘 잠도 못 자겠어요, 어머니. 몇 달 만에 봤는데 친정 부모님 얼굴이 10년은 폭삭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허리 디스크에 아빠도 관절염을 오래 앓고 계셔요.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신데 10살배기 아이까지 키우니까 힘에 부치시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뵀을 때도 안색이 나빠 보이셨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니 어쩜 좋니. 내가 이용한 한의원에 약 좀 해서 보내드릴까?
어머니 고맙습니다. 역시 어머니 천사예요. 근데 어머니 제 생각엔요. 남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제가 데려와서 키우면 어떨까 싶어요. 친정 부모님이야 당연히 안 된다 하시겠지만 전 도저히 부모님이 대추씨처럼 마르고 늙어가는 걸 보지 못하겠어요. 아유 그래. 네가 애를 대신 돌보겠다니. 아유 정말 착하고 대견하구나. 요즘엔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낳지도 않는다던데. 아유 우리 며느리는 마음도 정말 곱지. 예쁘다 예뻐. 응? 안 예쁜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동서 농간에 빠져서 그저 동서 칭찬만 하셨어요.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동서의 남동생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남겨진 유일한 혈육인 조카를 친정 부모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계속 거두기에 힘이 부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말은 바르게 하죠. 동서가 두 번째 결혼으로 낳은 자식을 친정 부모 집에 맡겼는데 이제 슬슬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는 속셈이란 걸 전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없는 남동생 사고사로 만들고 부모님 없는 질병까지 만들어서 계략을 잘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해서 와 연기 잘한다. 동서 지금 즙지하고 있어? 라고 촌철살인의 한 방을 날려야 하는데 아쉽게도 저에겐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동서 칭찬을 하시면서 조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서의 흑막을 잘 알고 있는 전 일단 반대부터 외치고 봤습니다. 동서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어. 근데 아이 양육이 보통 일이 아니야. 친자식인데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미웠다가 좋았다가 한다고. 그런데 조카를 데려와서 키운다고? 친자식도 아닌데? 동서 그거 아무나 못해. 친자식이면 몰라도. 살짝 비아냥거리는 제 말투에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형님은 친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아프신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동서가 싸가지 없게 앙칼진 목소리로 대들었고 전 너의 검은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을 보내며 되알지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생각에 아이는 결혼한 고모보단 친할머니 손에 자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친부모가 아닌 이상 고모보다 친할머니가 더 낫지 않나? 만일 나라면 부모님께 맡기고 양육비를 보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동서가 못 키워서 안달이야? 동서가 흥분해서 콧구멍에 바람소리를 내면서 절 또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키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아니고요. 친정 엄마가 아프신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를 제가 돕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형님도 참 그래요. 형님은 친정 어머니가 아픈데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를 도우셔야죠. 그게 자식된 도리죠. 매번 가르치는 동서에게 짜증이 나기도 했고 가증스런 동서의 속도 너무 훤히 보여서 전 지금까지 눌러왔던 화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아니 동서가 나 가만히 있는 거 봤어? 내가 언제 우리 엄마 안 돕고 가만히 있는 거 봤냐고. 난 불쌍한 아이를 생각해서 조언을 했을 뿐인데 왜 두 눈을 그렇게 뜨고 대드는 거야?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동서와 제가 옥신각신 불꽃을 튀겨가며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 마음 약한 시어머니가 중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유 왜들 이러냐. 언쟁할 일도 아닌데. 그리고 첫째야, 오늘따라 왜 이리 예민하게 굴어. 둘째가 제 조카를 거두겠단 마음이 내사 예쁘기만 하구만. 넌 왜 둘째를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고 그러냐. 시어머니가 절 나무라시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섭섭했던 마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예민하다고 그러세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께 서운해요. 요즘 어머니 저하고 통화도 잘 안 하시고 둘째 편만 들어주시고 집안 대소사에도 동서하고 의논하시고 동서가 시간 장소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하잖아요. 제가 맏며느리고 첫째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얘야, 오해야, 오해. 우린 널 생각해서 그랬어. 네가 바빠서 의논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귀찮게 안 하려고 그랬지. 제가 언제 바쁘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귀찮다고 했어요? 언제? 제가 직장생활 핑계 대면서 제가 시댁에 안 온 적 있어요? 아니, 네가 직장일로 바쁘고 피곤하니까 우리끼리 결정하라고 했다며. 둘째야, 그치? 네가 그랬잖아. 뭐라고요? 동서 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자기 낱말 함부로 한다. 전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시간 되냐고 물었는데 형님이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뭔 개소리야. 나한테 상의하는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안 하고선 내가 언제 바쁘다고 그랬냐고. 화가 나서 동서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폭발을 시키고 싶은 욕구에 휩싸였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의 언행으로 보아 분명 제가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는 거라고 중상모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들이밀었다가 오히려 저 불려우의 꼬리를 감추게 만들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골물대로 골맞던 동서와 저의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조카를 데려오는 일은 일단 보류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다들 썩은 얼굴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탐정이 조사한 결과물을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탐정이 몹시 심각한 얼굴로 그동안 작업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뒷조사를 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왜 무슨 일이 더 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3번 결혼한 거 맞고요. 친정에서 키우는 아이가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도 맞고요. 그런데 둘이 모자지간임을 증명할 녹취를 하려고 미행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외도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외도요? 재수 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씀입니까? 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4번이나 한 여자가 또 남편 몰래 바람이라니. 저도 업무상 비밀 유지와 감정 기입 금지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입장인데 이번 케이스는 정말 이 치가 떨리더군요. 그럴 리가요. 저희 서방님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누굽니까? 누구랑 눈이 맞은 겁니까? 골프 연습장에 프로와 바람이 나서 연습이 있는 날은 따로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제 증거 사진은 여기에. 탐정이 저희에게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전 꺼림칙한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동서가 몸 좋고 젊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과 차 안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과 둘 사이가 한눈에도 불륜임을 알게 하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누가 볼세라 얼른 사진들을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사기 결혼과 외도를 저지른 막대먹은 동서를 무찌르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전 남편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근데 저 외람되지만 이건은 의뢰하신 내용 외의 업무라서 추가 금액이 청구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부부는 추가 금액까지 다 지불하고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내외와 주말 점심에 시댁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네 인연을 가만두지 않을 테야. 우리 집안을 어찌 보고 서방님을 농락해? 손가락을 두둑두둑 소리를 내면서 풀었습니다. 이윽고 주말 점심, 동서를 잡고 아작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탐정이 전해준 서류봉투를 소중하게 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흡사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도시락 폭탄을 가슴에 품고 갔던 윤봉길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가 왜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는지 궁금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전 떨리지만 냉정한 얼굴로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희가 지금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도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이상 가족과 공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사안은 동서와 관련된 일이고요. 먼저 동서한테 기회를 줄게요. 동서, 실은 내가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절친들이 아직도 안동에 많이 살아. 그리고 내 친구 동생이 동서와 중고등학교 동기야. 그래서 동서에 대해 아주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한테 할 말 없어? 형님, 무슨 쇼 하세요? 지금 탐정 흉내 재판놀이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절 비웃었습니다. 알겠어. 솔직히 동서가 먼저 자기 과거에 대해 이실직고 하면 마지막 패는 끝까지 안 까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동서가 자신의 과거라는 말에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님 무슨 개수작이세요? 괜히 험악하게 분위기로 절 몰아가면 제가 뭐 쫄줄 아세요? 제 과거가 어땠어요? 좀 깨끗해요. 너 쫄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안구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하긴 동서가 먼저 자수할 거라곤 기대도 안 했어. 여보, 시작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명탐정 코난처럼 안경을 고쳐 쓰더니 본격적으로 동서의 과거 행적과 파렴치한 외도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의 일입니다. 이 사람 친구 자매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가족 사진을 보고 친구 동생이 재수 씨와 동기란 걸 알게 됐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재수 씨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고 하더군요. 시집을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2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려 3번을 갔다 왔대요. 저희는 재수 씨가 재민이를 만나기 전까지 신부 수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혼 경력만 3번이란 사실에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너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형. 사람을 왜 모함하고 그래. 이 사람 결혼한 적 없어. 나랑 첫 결혼이라고. 아휴, 이 바보야. 다 쿨하고 거짓말이야.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해. 이건 재수씨 결혼증명서고요. 이건 출산기록 관련 서류입니다. 지금 사돈 어르신 호적에 올려져 있는 아이인 남동생의 아이 조카가 아니라 재수씨가 출산한 재수씨 아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친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녹음기와 비디오엔 동서가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골프 선수 출신의 프로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엔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유해 장면들이 있으니까 관람은 권하고 싶지 않네요. 재수씨,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뭐예요 두 분? 왜 절 미행하고 뒷조사를 하고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고 다 합법적으로 조사한 거야. 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형님 말이 다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여보.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형님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절 엿먹이라고 일부러 조작한 것들이에요. 요즘 포토샵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동영상도 다 조작 가능하다고. 나 절대 아니야. 저희가 내민 증거가 모두 조작이라며 바득바득 우기길래
전 하는 수 없이 불륜 영상을 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 차마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게 돼버렸죠. 시아버지는 끙 소리를 내면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시고 시어머니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셨어요. 두 불륜 남녀가 시동생을 험담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던 시동생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한서우, 너 알바 전전하면서 빚 못 갚고 있을 때 그 빚 3천만 원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땀 흘려 벌어온 월급으로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구두 신고 취미생활 할 시간에 알바 뛰라고 하더니 너한텐 난 뭐였냐? 어? 내가 너 개인 금고야? 결혼해서 넌 집에만 있는데도 집안일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햇반에 핫바 먹는 신세로 살았어. 한 달에 몇백을 벌어다 줘도 라면을 먹어야 하는데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알람 맞추는 거 깜빡해서 못 일어났을 때도 날 깨워주지도 않았지. 왜 안 깨워주냐고 했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도 사랑 하나로 참고 살았는데 날 배반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뭐야? 대체 나한테 진실을 말한 적이 있기는 해? 난 너한테 뭐였냐? 넌 내 돈만 보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거야?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던 동서도 빼도 박도 못할 영상을 확인하곤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 동호회에서 좋아하는 애들한테 말도 못 붙이는 찐따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직업이 좋고 돈 좀 벌면 뭐해. 얼굴, 체형, 스타일 다 구린데 남성미라고는 1도 없으면서 그래도 연예인급인 내가 만나주고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히 밥을 하라고? 출근 시간 맞춰서 깨우라고? 양심이 없는 거 아니니? 바람난 날 탓할 게 아니라 너의 무매력을 반성하라고. 그때였어요. 아까부터 결혼증명서와 출산기록과 사진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속독하시던 어머님이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안방에서 가져온 파리채로 동서의 삼판대기를 찰싹찰싹 때리시며 동서를 바깥으로 쫓으셨어요. 내 인연, 내 아들을 돈 벌어다 주는 호구로 삼았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밥도 안 주고 핫바를 먹여?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오냐오냐 예쁘다고 했다 이년아. 너 좀 맞아라. 양심도 없는 년아. 시어머니의 매질에 발끈한 동서가 파리채를 낚아채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번 이혼했는데 4번은 못할까봐?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동서가 적반하장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 파리채를 작동시키고 스타워즈의 광선검처럼 웅웅 소리를 내면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절 응원해 주었습니다. 야, 당장 꺼져.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아. 속일 걸 속여야지. 결혼을 3번이나 하고 애도 있으면서 어디 가서 또 결혼을 처음 한다고 하려고?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다신 결혼한다 소리 못 나오게 아작을 내줄 거야. 전기 파리채를 들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사람 얼굴을 지지기야 했으려고요. 근데 뭐 동서 머리카락이 철망에서 지지지지직 타서 약간 꼬불꼬불해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차서 그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그냥 전기 파리채로 동서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야야야야야 하면서 동서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거짓 사랑을 깨달은 시동생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젠 교육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속아서 살 뻔했다며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섭섭했니? 내가 그년 이간질에 놀아난 것 같구나. 미안하고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어머니, 그년이 작정하고 모험을 하니까 그랬던 거죠.
이해해요.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도 이혼도 죄는 아니지만 이 속일 걸 속여야지. 네 말대로 어디 가서 또 결혼 처음 한다고 할 텐데. 아유, 이 세상 말세다 말세. 그렇습니다. 저희 시동생처럼 순진하고 사랑에 눈이 먼 남자를 만나면 또 결혼 처음 한다면서 5번째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이혼한 것이 어디 흠이나 되나요? 하지만 아이도 있는데 초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해서 바람까지 핀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 동서와의 일을 계기로 전 사람을 믿고 거르는 눈이 생겼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솔직함을 가정해서 누가 봐도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이 말 저 말 이간질하는 사람, 매사 핑계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뻑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쎄한 사람, 전 일단 거르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